자, 안녕하세요. 붓다로드 지난 시간에 낙산사 이야기, 낙산사 의상대사는 과연 낙산사 쪽으로 갔을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낙산사의 개창과 관련된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상대사와 관련해서는 의상대사 이름이 뭐냐와 관련된 논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의상이 요렇게 세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논문 쓸 때 의상이라는 거를 그냥 한글로 씁니다. 한글로 쓰고 어떤 글자가 맞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의상대사의 이름이 원래는 이 서로상자인데 요게 뭐 김양상 이름하고 나중에 겹쳐서 저거를 피하는 바람에 저 뒤에 글자들이 나왔다더라 라고 예전에 그 김지견 선생님이 그 굉장히 옛날 분입니다. 이제 의상대사 법휘고 의상대사의 법휘, 그러니까는 법명에 대한 고찰 뭐 이런 식의 논문들도 썼었고, 그래서 저렇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저렇게 이름이 나오는 거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마도 향원과 관련될 거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효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새벽, 세부 뭐 이렇게 해서 몇 단계 위에 올라가는 글자가 원효의 이름이고 그걸 한자로다가 옮긴 게 원효니까, 그래서 의상도 아마 그런 영향이 조금은 있을 거다. 근데 의상은 유학을 가고 이랬기 때문에 한자 이름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사를 하기 때문에 글자 음가만 같으면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택시를 바깥쪽으로 택을 써도 되고 안으로 택을 써도 그걸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틀린 건 아니거든. 뭐 발음만 같으면 되지 뭐 어쩌라고도 가능한 얘기거든. 그래서 저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정도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의상에게는 저렇게 이름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더라라는 정도 한 가지 생각을 하시고, 의상대사가 당에서 돌아왔대. 이 당에서 이제 가셔서 발생하는 사건들, 그다음에 지엄 스님을 만나는 이야기, 현장 스님을 만나러 갔었지만 거기서 무언가 빠꾸를 맞은 듯한 느낌 뭐 적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무조건 뭔가 사건이 있었어. 한번 뺀찌를 맞았어. 자존심에 깊은 스크래치가 났고, 그래서 종남산의 지엄 스님 잘 나가던 현장 스님 문화로 못 들어가고 지엄 스님 그 당시에 학고방 같은 지상사로 갔다는 그런 스토리들 나중에 의상전교조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진짜 지엄 스님 그 당시 지엄 스님은 어디 학고방 같은 그런 데서 이러고 애들 가르치고, 그것도 스님들만 가르친 것도 아니고 얼마나 형편이 안 됐으면 제가인하고 스님을 같이 가르쳤대. 이게 좋게 생각하면 승속의 차별 없이 한 푼이라도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원래 스님들이 많으면 스님들만 가르치면 되지.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같이 그런 데서 진짜 그 지상사 더 좋은 거요. 거기에 2명의 영웅이 나오잖아. 그게 의상대사하고 현수법장 스님이에요. 현수법장 스님은 게다가 그 당시에 제가인이었었어. 야, 그런 터가 다 있어. 그래서 의상대사 그 갔다 온 그런 스토리들 다 있어. 그러니까 이 행간을 잘 읽어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해초 스님은 나란다 옆을 지나가면서도 나란다 대학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초는 나란다에 입방하려고 그랬다 떨어졌는 겁다. 이렇게. 그래서 못 봤을 수 없거든. 내가 지금 잠실 쪽으로 가는데 제2롯데월드에 대한 기록은 없어. 지금 그걸 못 볼 수는 없어. 인간인 이상 못 볼 수 없어. 그런데 뭔가 사연이 아픔이 있었는갑다. 이 어른에게는 아픔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의상대사한테도 그런 기록은 안 나와. 그런데 아마 아픔이 있었는갑다. 그리고 의상대사 하면 또 불가사의한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백산에서 뭔가 큰 영감을 얻었는갑다.
그래서 자장률사도 그렇고 의상대사도 그렇고 돌아와서 태백산을 찾으려고 했었고 그게 자장률사가 태백산 정암사, 지금은 한백산 정암사가 되는 거고 의상대사는 태백산 부석사, 지금은 소백산 부석사가 되는 그 태백산 신앙이 을 어떻게 보면 개창하시는 분이 자장률사하고 의상대사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은 나중에 의상전교조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낙산사 개창과 관련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탑상편이기 때문에 탑상편, 탑하고 불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나라에서 돌아왔는데 그게 670년이거든요. 그리고 676년에 부석사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아마 양양으로 갔을 거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정하고, 딴 사람들은 670년에 오자마자 양양으로 갔대. 그건 아닐 겁니다. 보통 유학 갔다 오면 경주에서 이렇게 낚시를 들이우고 있죠. 나를 써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범일국사도 몇 년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장률사가 오자마자 오대산으로 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대산 오만진시조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왜? 울산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왕이 지금 귀국하라고, 선덕여왕이 귀국하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왕 옆에 안 있고 잠깐만요. 잠깐 오대산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저게 다 진골 정도쯤 되면 들어가면 환영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옛날 사람들 좀 만나야 돼요. 우리 같은 쩌리들이야 돌아와도 누가 돌아왔나 어쩌나 이러고 있는 거고, 저 정도 되면 야 그런 분이 한 분 돌아왔다며, 그러면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서 다 모여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도는 것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자리가 비면 뭐 큰절에 모시고 뭐 이런 행세들이 일어나요. 그럴 것 같지 않아? 네. 내가 귀족이라도 맨날 우리끼리만 살고 있다가 당나라에서 뭐 유학을 몇 년 동안 하고 그 얘기 이렇게 한번 이렇지 않아? 지금이야 물론 누가 갔다 와도 유튜브 보고 있지. 뭐 한다고 그거 만나냐? 요즘은 시절이 그런 시절이고, 그 당시는 현장 스님도 봐봐. 인도 딱 갔다 오시니까 당태종 같이 여러 경험들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영웅 같은 사람도 현장 스님 이야기 들으려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당고종도 그렇고, 당신네 나라 안 외의 희한한 이야기들. 그런데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의상대사가 돌아와서 관음진신을 친견하려고 했었대요. 이 양양까지 올라오셔서 올라온 이유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동북 쪽의 성지, 동쪽에 동아시아에서 동쪽의 최고 성지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계속 상속되는 개념입니다. 그게 자장률사에서 오대산 창건, 그 다음에 이 의상대사에서 낙산사 창건, 동단 거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동진 같은 거예요. 불교 성지 중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성지. 그게 자장의 오대산, 그 다음에 의상의 낙산사, 나중에 범일국사의 정취보살 추가, 그리고 원간석기의 금강산. 이렇게 계속 동쪽에. 그러니까 서쪽에는 없어. 우리나라 서쪽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성지를 개척하고, 그래서 가장 신성한, 왜 포르투갈인가 가면 그 남쪽에 그 있잖아요. 남단 이렇게 해서 뭐 십자가 같은 거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동단 거점으로서의 신앙지를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음신앙을 해온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파, 보타라카산 쪽에 관음신앙들이 있고 당신이 배로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타라카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대당서역기하고 자은전, 현장 스님의 개인 어떻게 보면 경험, 그 다음에 대당서역기 같은 경우는 정부에 올리기 위해서 공식 문건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두 문헌을 이렇게 교차해서 보면
되는데 거기에 남인도에서 현장 스님이 보타락가산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화엄경 입법계품에 손대동자가 관세음보살을 칭견하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또 하나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거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거고, 현재 저게 존재하냐? 저는 저게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송광사의 영진 큰 스님께서 내가 갔다 왔다.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남인도의 깨랄라주에 있는데 그 산이 2076m, 2076m짜리 산이 있고, 그게 바닷가와 완전히 붙어 있는 산은 아니에요. 제가 그 어른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나중에 구글 지도로 해서 이제 들어가 봤거든요. 구글어스로.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떤 지형인지, 뭘 얘기하는지. 그렇게 해서 봤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그걸로 구글 지도로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건 어렵고, 그런데 저 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께서 직접 다녀오셔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른이 열정이 있으셔서 저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아가스티아라는 사람이 신으로 추앙받고 있대. 그 이제 타미러 만든 사람이래. 그렇게 해서 그 동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 타미러가 인도에 제일 많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인도에 여러 가지 언어를 쓰는데, 그래서 그 타미러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약간 신격화돼서 추앙되고 있다더라. 현재 얘기입니다. 현재. 저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유적은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현장 스님 때 이야기에도 보면 자제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죄를 바른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비시누파나 쉬바파하고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요소들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요. 실제로 관세음보살이 32가지 응신, 33가지 응신 얘기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게 비슈누의 화신 이야기들하고 사실 영향관계가 있어요. 그게 아바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밀접한 연결관계들이 사실은 존재해요. 보타락가산. 그래서 이 보타락가산이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지형 구조를 가진다. 전에 잠깐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낙산사처럼 앞쪽에 바다, 뒤쪽에 산. 이렇게 배산임수 아니고요. 그 임수는 개천, 하천이야, 하천. 민물. 바닷물이 있는 데에는 명당이 없어요. 그리고 파도 소리 들리는데 명당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화하고 이러한 보타락가산의 관음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 성모도처럼 섬산이 보타락가산이다라고 보는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관점이 경전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나와. 그런데 만약에 남인도에 저게 만약에 보타락가산이라면 그러면 낙산사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저 남인도는 구글 지도로 봤을 때는 바다 잘 안 보이겠던데, 몰라. 성상 쪽에 올라가면 바다가 보일지 모르겠도, 낮은 데서는 내가 보기엔 죽었다 깨나도 안 보입니다. 그 정도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게 절강성, 영파 쪽에 주상군도라고 섬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에 보타산과 낙가산 두 개의 섬으로, 얘네는 보타락가산을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보타산, 낙가산 이렇게. 그래서 보타산 쪽이 더 크고 낙가산은 좀 작은 산이에요. 작은 섬산. 그렇게 해서 진짜 1년에 수백만이 참배로 오죠. 감히 보타산에서 자기가 힘들죠. 호텔비 겁나 비싸죠.
호텔이 겁나 비싸요. 그래서 보통 보타라카사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들어갔다가 그날 당일날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당일날 나와야 됩니다. 자면 여행비가 쫙 오릅니다. 뭐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 가서 구조를 보면 제가 저 인도는 못 가봤는데 그냥 구글 지도로 봤을 때는 저기에는 우리 낙산사 홍련암 같은 그런 구조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봐도 그건 진짜 산이거든.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영파에 저 보타라카 중국 보타라카산 진짜 지형이 흡사하다니까. 단지 우리 게 훨씬 작아요. 그쪽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참 그럴듯해. 그럴듯해. 그렇게 해서 보타산 범음동하고 제가 보기로는 우리나라 저 홍련암 밑에 그 이렇게 유리로 예전에는 그 마개로 해놨었고 요즘은 유리로 이렇게 보잖아요. 거기랑 비슷해. 굉장히 비슷해. 그래서 의상대사가 거기서 7일 동안 재개를 했더니 이게 계속 7일이 또 나와요. 7일 동안 재개를 하고 방석을 띄웠더니 천룡팔부가 나타나서 그걸 이렇게 호위하고 의상대사를 그 안으로 홍련암 그 밑에 쪽 안으로 별로 그렇게 들어갈 데 없을 것 같은. 제가 불경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룡팔부가 뭐냐면 신들, 용,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 건달바 이렇게 천룡팔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호의를 그게 이제 천룡팔부를 불교에 어떻게 보면 호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인도의 원래는 다른 신들이었는데 불교 쪽으로 전향해서 이렇게 부처님을 가르침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천룡팔부. 그래서 천룡팔부 호위 안으로 굴로 들어갔대. 그 굴이 홍련암 밑에 거기로 들어갔대.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공중에 예배를 하니까 수정염주를 관세음보살이 예따 받아라 이러면서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고려부라 수월관음도에 수정염주가 언제나 그려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수정염주. 그리고 저렇게 하늘에서 뭐 내려오고 이런 경우들이 여럿 있어요. 사리도 공중사리라는 거 있어요. 기도하고 이러면 하늘에서 사리가 내려와. 그 얘기 제일 많은 게 이제 법화경 읽다가 하늘에서 사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거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정신적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뭉쳐서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리고 이러한 얘기로 제일 유명한 게 중국 오나라 때 강승회 사건. 강승회가 불교미들하고 하니까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뭐 사리 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권이 그렇게 했죠. 그러면 네가 사리를 한번 생기게 해봐. 그래갖고 가둬버렸죠. 그래서 강승회가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그 병 안에 땡그랑 소리가 나더니 보니까 사리가. 그런데 오나라 때 얘기는 너무 오래전이잖아. 그죠? 야, 그걸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스님들 법문할 때 뭐 영엄담 얘기를 하는데 뭐 당나라 때 누가 나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당나라 때 누가 뭐 죄를 짓고 이렇게 목에 칼을 차고 들어갔는데 춘향이 칼 같은 걸 차고 들어갔는데 뭐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그 관음병 영엄당 같은 데 나오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하니까 이 칼이 풀어지고 벽이 감옥 벽이 무너졌다. 그걸 영험하다. 사법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관세음보살 사법정의는. 그리고 나 그런 얘기 좀 당나라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니 최근 영험담을 얘기를 해주든가. 지금 1000년도 더 된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저도 뒤에 거 세종시대 때 그 유명한 얘기예요. 세종시대 때 세종이 이제 불교로 전향되는데 당신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결국은 소원왕후
심씨 시몬의 딸이었었던 그 소원왕후 심씨, 난 도대체 어떤 여성인지를 모르겠어. 진짜 알고 싶은 여성이에요. 내조의 여왕. 내조의 여왕. 이방원에 의해서 외척이 바로 한다 그래서 그 친정이 다 도륙이 났고, 그 슬픔이 있는데 거기서도 아들들도 잘 낳고, 그게 뭐 효령대군, 수양대군, 그다음에 저 안평대군 뭐 이런 다 걸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문종은 참 오래 살았으면 그게 성군, 무조건 성군인데 애석하게도 너무 안 씻어서 창병으로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지. 공부도 좋지만 좀 씻어라. 좀 씻어라. 라고 하는. 그래서 문종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아니 그렇잖아. 안평대군도 참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식도 그렇게 잘 건사를 했고, 그리고 남편이 세종 같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의지하고, 자기보다 2살 연상인데 죽을 때까지 의지하고, 죽고 난 뒤에 이게 사람이 확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추모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건들을 많이 벌리지. 그러면서 이제 내불 땅 다시 짓고 뭐 이러면서, 명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조상들을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원왕후예요. 소원왕후 심씨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공민왕이 노고공주 잃어버렸을 때하고 비슷해. 그 정도로 의존이 커요. 그런데 거기서 내불 땅을 만들어 놓고, 그게 아주 웃기는 일이거든. 자기 아들들 다 몰아넣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스님들, 뭐 신하들 어느 정도 다 넣고, 기도를 해서 영험을 보여라. 안 그러면 나오지 마라. 그때 신미스님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수원의 사리영은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래 나와. 사리영은기 이런 거 검색해 보시고 싶으시면 요즘은 네이버나 이런 데 쳐도 번역본까지 쫙 이렇게 앞뒤로 해서 원본, 번역본 다 해서 나와.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더니, 철야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사리가 두가가 나타나면서 빛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 신신만땅이지. 소원왕후 죽고 그거를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뭐 석보상절 만들어서, 부처님 일대기 만들어서 이제 그 이름으로 이렇게 공덕 쌓게 해주고, 당신도 월인 청강지곡 찍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난 이해를 못하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원왕후가 50에 죽거든요. 그러면 2살 어리니까 세종이 48이에요. 48이면 지금 48이 아니야. 지금으로 하면 60대 중후반 정도는 될 거야. 그런데 그때 부인이, 게다가 왕이니까 여러 명이 또 있잖아. 이게 세트로 이렇게. 세종이 20명, 자식이 20명이 넘는데.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왜 그런 얘기 있잖아. 얼굴은 몇 년 못 가도 뭐 음식 솜씨는 오래 간다. 근데 이거 음식도 다 해주는 음식이잖아. 장금이가 해주잖아. 이거는 이미 끝났잖아. 그죠? 그럼 도대체 매력이 뭔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세종 같은 성군을 그렇게 다 거기에 맞춰줬다는 얘기잖아. 그 어떻게 보면 참 편한 사람? 어떻게 보면 편한 사람? 근데 그런 기록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저 타지마할도 그렇거든요. 뭄타지마할도 인물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뭐 기본은 됐겠지. 샤자한에게 선택된 기본은 됐는데, 그러니까 아이돌 정도 얼굴은 되는데 배우 얼굴은 아닌 거야. 우리보단 낫고. 우리보단 낫고. 그 아이돌이 되게 재밌거든요. 아이돌끼리만 있으면 되게 이쁜 것 같은데 배우하고 딱 쓰면, 이래서 배우 하는구나. 물론 뭐 배우도 여러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있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약간 노래하는 사람들을 조금 낮춰본다. 그다음에 개그맨은 좀 더 낮춰본다. 뭐 이런 썰이 있어. 썰이. 예. 썰이. 저도 몰라. 제가 그런 사람들을 뭐 만나보나.
근데 그런 진짜 뭔가가 좀 있거든. 근데 뭄타지 말도 그렇게 이쁜 얼굴 아니라고 나오거든. 근데 참 그게 잘 맞는데, 그러니까 합이 맞는 사람이 있는가 봐. 네, 합이 맞는 사람이.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바깥 어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행복한 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가시면 아마 바깥 양반이 절 하나씩 짓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절이 늘어나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여자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지금 여자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절이 안 늘어나. 세종이 내불당 만들었다니까. 그때는 반대하고 난리 났다니까. 그 실록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거기서 또 보면 사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뚝 떨어지는 뭐가 있다니까. 그거 참 놀랍지. 근데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뭔가 부처님이 필히 응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신심이 좀 없어진 그런 부분들은 있죠. 그 간절함이나 신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어진 부분은 있죠. 그래서 이 공중에서 이렇게 수정염주를 내려준다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기록들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낙산사에도 나오면 공중사리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비슷한 이야기일 거야. 그리고 동해용왕이 여의주. 전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용 이야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음신앙과 용. 그리고 그거는 자장률사 이야기에서도 나와요. 태화지 용이 뭐 모갑침 이런 것들을 헌사했다더라. 자장률사 기록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정선 정암사 이야기 나올 때 보면 그 수만호탑 서해용왕이지 그때는 또 자장은 서해용왕 이렇게 이쪽은 또 동해용왕 누가 더 끝발이 셀 것 같아? 동해용왕이 더 셀 것 같은데 서해용왕은 다 죽었어요. 그게 중국에서 폐수를 많이 내보내가지고 용 살기 어려워. 용 살기 어려워. 그래서 뭐 그게 수만호탑이라더라.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 동네에 있는 톨로나이트라고 하는 약간 석회석 있는 돌이에요. 그 동네에서 나오는 돌이에요. 무슨 만호는 뭘 만호야. 만호가 뭔지도 몰라. 만호는 보석 계열이에요. 말뇌라고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런데 그걸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호는 만호인데 약간 파란 만호. 그래서 수만호 뭐 이렇게 던지는 건데 그냥 그 동네 돌이고요. 바다에서 올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검사 다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근처 어디에서 찾았을 거다. 그 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일 동안을 재개하니까 7일은 해야 되는가 봐. 지금 반복적으로 7일이 나오지. 그랬더니 관세음 보살이 나타났대. 너냐? 딱 이러면서. 그래서 7일 하니까 천룡팔구가 먼저 나타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방석해갖고 안으로 들어갔고 7일을 또 딱 하니까 관세음 보살이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메시지를 주냐면 산꼭대기에 쌍대나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쌍대나무, 수정염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쌍대나무가 나온 곳에 불전을 지어라. 그게 지금 낙산사 원통보전자리입니다. 원통보전자리. 쌍대나무라 이게 뭘까? 근데 쌍대나무랑 관련해서 삼국유사에 하나가 더 나오죠. 만파식적 이야기입니다. 만파식적 이야기. 그래서 김유신과 문무왕이 합심을 해서 나라가 태평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만들어뒀다. 그게 신문왕이 그래서 동해가에 가서 그걸 봤잖아. 그래서 그것이 합쳐졌을 때 그걸 딱 베니까 그걸 삐리삐리삐리 이렇게 부니까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 그거는 통일신라가 앞으로 점점 번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과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가 불교에도 있구나. 이게 지금 경주께 빠르냐 지금 양양께 빠르냐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경주 거는 두 대나무가 합쳐졌을 때 이걸 자르거든요. 그래서 피리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마술피리가 하나가 나오는 건데 여기는 대나무 두 그루 있는 데다가 불전을 지었고 지으니까 뭐 대나무가 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보통 이게 대나무가 솟아있는 그 자리를 밀고 짓는 거거든.
그 옆에 지었다는 얘기인가? 뭐 대나무가 없었대.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예. 그래서 옆에다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는 대나무 두 그루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고려 수월 관음도 우리 PD님께서 편집하실 때 넣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대나무가 수월 관음 뒤로 2개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3개가 있으면 중국 겁니다. 3죽입니다. 중국 수월 관음도는 3죽입니다. 우리 건 2죽입니다. 그리고 중국 거는 자죽이에요. 자주색 대나무예요. 우리 건 청죽이에요. 청죽.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 그런 차이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리고 수정염주도 고려 수월관음도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건 정병 쪽에 나옵니다. 정병 쪽에. 자, 봐봐. 이제 여기서 수정염주, 그 다음에 여의주, 쌍대. 지금 이게 다 나왔거든요. 여기 쌍대, 그 다음에 여기 여의주, 수정염주, 파랑새만 나오면 돼. 파랑새만 나오면 돼. 파랑새만. 그 파랑새는 원효와 관련된다. 원효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러면서 왔대요. 그래서 양양 쪽으로 왔는데 어떤 별을 누가 추수를 하고 있었대. 그래서 그 별을 좀 얻을 수 있겠어요? 그 뭔 소리인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실은. 뭔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별을 얻겠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별게 없어요. 나 축쟁이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그냥 생각으로는 아마 친견하지 못할 거에 대한 너는 안 돼 라는 상징인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다리 밑에서 월수건, 생리수건이에요. 생리대. 누가 생리대를 빨고 있었대. 왜 하필 다리 밑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게 개울이나 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굳이 다리 밑에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은밀한 공간, 뭐 조금 뭔가 상징이 좀 있는 것 같아. 예, 거기에서 그걸 빠는 걸 보고 물 한 잔만 주시오. 그랬더니 그 빨던 물을 떠서 그대로 줬다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는 원효가 이러면서 그걸 제끼고 다시 그걸 헹궈서 마셨거든. 예, 원효는 원래 뭐 좀 비위가 약한 해골물 사건 때도 비위가 약한 일관성이 보이거든. 물론 그건 해골물은 아니고 원래는 토간불이라고 해서 무덤 사건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뭐 해골물 사건으로 되는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서 버리니까 몰라 월경을 빨면 도대체 뭐가 될까? 좀 피같이 될까? 뭐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그걸 버리니까 소나무는 뭐 강릉이라든지 양양 쪽으로 가면 소나무가 많이 있어요. 소나무가 많이 있어. 그래서 강릉을 소량강릉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어떻게 보면 대표 수종 중에 소나무가 있어. 그리고 저쪽 태백산맥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금강송 뭐 이래가지고 좀 괜찮은 소나무, 이렇게 꾸불꾸불 소나무 말고 반듯한 소나무들이 있어. 소나무에서 파랑새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 제호를 벌이는 화상. 그게 제호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감노, 그 다음에 어떤 우유의 정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요플레 같은 거거든요. 그게 인도 유목문화에서는 최고의 음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노를 버리고 맹물로 바꾸는 놈 이런 뜻이에요. 사실 제 얘기가. 그러니까 저게 관세음보살 화신이고 네가 그 관세음보살을 만났는데 네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너는 관세음보살을 만날 수 없어 라고 하고 파랑새가 그걸 조잘조잘 거리고 있대. 나 같으면 짱돌 던져. 나 같으면 짱돌 던집니다. 저는 파랑새를 봤어. 저는 낙산사에서는 못 봤고요. 중국 저 범음동에서 제가 파랑새를 목격한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인도의 파랑새는 앵무새과예요. 근데 우리나라 파랑새는 중국 파랑새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우리나라 파랑새 사진 찍힌 거를 분석해 보니까
그 희한한 얘기가 나오대. 직박구리. 직박구리는 내가 폴더 이름에서 들어봤는데 내가 새는 모르겠고 내가 이거 폴더 만들다 보면 직박구리 그 새 폴더에서 새 이름이 나오는 거잖아. 새 폴더 그러니까 새 이름 장난삼아 그렇게 새 이름을 해놓은 거기다 직박구리 봤는데 직박구리래. 뭐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앵무새과는 아니야. 제가 본 파랑새는 앵무새과는 아니야. 그런데 그런 파랑새. 그래서 이 파랑새가 요 파랑새로.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낙산사 어떻게 보면 연기설화에 요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원효는 그 밑에 들어가서 이제 좌복을 띄우고 서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더니 파도가 너무 쳐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경 금지 바쁘다고 전해라. 이러니까 파도가 계속 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서로 못 만나게 됐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명주 쪽에서 자장률사도 문수보살을 친견하지 못했고 원효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르는 의상대사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했고 나중에 나오는 범일국사는 정취보살을 친견해. 그러니까 이게 친견하는 그룹이 있고 친견하지 못하는 그룹이 있어. 그래서 뭔가 스토리들이 얽혀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 그 진기한 이야기 나도 몰라 정확하게. 네. 그렇지만 다행히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범일곡사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조신의 꿈 이야기 낙산사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이야기 마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